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the everybody. Thank you. 윤여정의 수상 소감으로 관심이 집중된 영화 김기영 감독의 환영 리뷰 시작합니다. 환영은 1971년 윤여정의 스크린 데뷔 첫 작품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살인사건 현장입니다. 김기영 감독은 영화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식모와 주인이 살해됐습니다. 특히 체포된 범인이 청소년이라는데 청소년들의 범죄 동기가 매스컴이 쇼킹한 문제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 청년은 끝내 물건을 길에서 주웠답니다. 입을 벌려라. 증거는 충분해. 제가 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강탈했습니다. 남편과 식모를 잃은 부인 이정순이 취조실에 앉아 있습니다. 죽은 식모와 친하다는 여자가 만나러 왔습니다. 식모의 친구 조경희가 취조실에 도착합니다. 직업은? 빠여고 촌에서 같이 가출했어요. 난 촌에서 올라오는 여자에게 적극 반감을 갖는다. 기껏 한다는 짓들이 음탕한 직업뿐이야. 서울 올라간 여자들이 돈을 내려보내길 기다리고 있어요. 새빨간 쇠를 내리치는 대장간, 힘센 사내들 사이에 명자와 경희가 보입니다. 명자와 경희는 사내들에게 겁탈당합니다. 돌멩이를 들어 사내의 머리를 내리치는 명자. 명자는 특이한 모습으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왕 촌을 쫓겨나온 이상 남자 털어먹는 직업을 갖는다. 난 옳게 사는 집 식모살이를 할 테야. 서울엔 31층 빌딩이 있대. 그걸 쳐다보고 살자. 떨어져 죽기 편리하겠다. 대사 중 문어체 표현, 김기영 감독의 대사 처리의 특징입니다. 명자와 경희는 서울로 도망으로 온 것입니다. 31층 빌딩, 3일 빌딩입니다. 직업 소개서를 찾은 명자와 경희. 하루에 10,000원 올리는 애가 있다. 어때? 미쳤을 거다. 내가 가겠어요. 경희야, 돈 많이 벌어. 잊지 마. 31층 빌딩이 우리의 암호야. 그래. 요새 식모들이 오래 있게 돼야죠. 시장은 하루에 얼마를 버죠? 500원이요. 야야 째째하다. 우리 집은 닭을 쳤어요. 저 닭 길러봤어요. 명자는 정순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월급은 얼마로 하지? 어머니 말씀이 돈은 받지 말고 시집 보내달라는 조건을 아랬어요. 엽서 좀 써주세요. 어머니하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엽서를 보내는 명자. 7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두 사람. 명자가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에는 서울 근교에 양계장이 있었나 봅니다. 양계장 규모가 꽤 큽니다. 큰알을 낳게 하려면 닭먹이를 배합할 때 석회질과 동물상을 많이 넣어야 돼요. 손 조심해. 말려들었다간 사람도 닭먹여야 되니까. 식모 생활이 처음인 명자. 실수를 연거푸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쥐. 명자가 쥐꼬리를 잡아듭니다. 이것도 닭먹이 되죠. 동물성이니까요. 야, 저리 서라. 넌 무섭지도 않니? 쥐를 떨어뜨린 명자. 쥐를 밟습니다. 명자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가수 지망생들이 모여있는 거실. 남편 동식은 작곡가입니다. 이번에 새 곡을 썼는데 적어도 50만 원은 든다. 그런 비용이 혜옥이에게 있겠어? 비용은 제가 내겠어요. 곡이나 보여주세요. 사랑아, 나를 울리고 간 사랑. 혜옥이가 그 곡을 50만 원에 사겠대. 인류 가수를 시키면 대히트할 곡인데 말이야. 참 아까운데. 응? 여기는 경희가 일하는 바. 유산값이 30만 원. 못 받아냈단 너나 나나 한강에 뛰어들어야 한단 말이야. 돈을 주는 남자. 식모도 시집 잘 가겠다는 세상에. 결국 돈에 무너지는 경희. 여보, 당신 연애해본 적 있어요? 부딪히기만 하면 불이 난대요. 3만 볼트 하세요? 옆에 내가 닭을 길러서 집을 사겠다고 닭똥 속에 파묻혀 있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이 집을 지는데 모두를 바쳤구려. 이술 참 비싸요. 쌀 한 말 값이에요. 제가 내일 찬밥 찌꺼기로 동동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잡숴보세요. 당신은 작곡만 할 줄 알지 악기를 다룰 줄 몰라요. 남편에게 신선한 맛을 보여주려면 때론 딴 여자가 돼주라면서요? 어때요? 새로 들어온 처녀는.
명자가 동식과 정순이 한 몸이 되는 순간을 훔쳐보게 됩니다. 유리창이 왼수입니다. 명자는 대장간 사내들에 대한 트라우마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남편이 죽어도 신부 같은 옷을 입고 표정 하나 변함없이 나와 있어요. 그 애를 죽인 건 강도가 아니라 저 부인이에요. 생사람에게 살인죄를 씌웠다가는 무고죄가 된다. 여기 명자가 자기가 죽거든 경찰에 내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 부인은 자기를 꼭 죽일 거래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양계장 일을 명자에게 알려주는 적게 정순. 먹는다기나 정순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가 알을 봅니다. 덜 낳거든. 내가 친정 간 동안 닭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보니 애 아버지 말이야. 내가 없는 동안 반드시 여가수들이 유혹하려 든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방해를 해라. 수가 틀리면 두 연놈을 죽여도 좋아. 죽여요? 응. 놀라는 명자. 애 낳기 전에 친정 한 번 가는 것이 이렇게 소란이네요. 며칠 있다 오지 그래. 정순의 직감이 맞았던 걸까요? 해옥이 동식을 찾아옵니다. 해옥의 행동에 의미심장합니다. 저 술 한 잔 주세요. 돌아가. 저 작곡 살 돈 없어요. 어느 회사 사장이 호텔에 오면 50만 원 준다고 해서 갔으나 차마 못 들어가겠어요. 저 어떡해요? 정말 미치겠고. 명자가 분위기를 깹니다. 해옥이 명자를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나가요. 선생님, 손에 쥐가. 해옥이 동식을 껴안습니다. 명자도 철벽 방어를 합니다. 왔어요. 선생님 방만 정전이 된 것 같아서요. 명자의 방해에도 해옥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동식은 해옥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걸까요? 사모님이 걸고 싶더라면 살인하겠어. 아주머니 명령이야. 나가. 여기 가면 안 돼. 저 해옥이 아니에요. 동식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명자. 해옥인 여기에요, 여기. 술 취한 동식은 명자를 덮칩니다. 명자의 발작이 또 시작됩니다. 동식이 명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명자의 몸은 동식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로잡을 수 있나 가르쳐준다고? 경희와 통화를 끝낸 명자는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동식과 명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친정에 간 정순이 돌아옵니다. 입맞춤을 한 인형을 바로잡는 동식. 아니 여보, 왔는데도 내 대도 안 봐요. 지금 막 악상이 떠올랐어. 동식 멋쩍은 웃음을 보입니다. 인삼탕 갖고 왔어요. 몸보신들 하세요. 명자가 동식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말해두지만은 쪽지 같은 보내지 말란 말이야. 여보, 아니 너 미쳤니? 다시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라. 집어치워! 화를 내는 동식. 이제 버린 몸이니까 시집가긴 다 틀렸어요. 닭 좀 뜯고 가요. 명자가 할 수 있는 바람이 애초롭습니다. 제가 귀역질을 하고 토하니까 아주머니가 시집가서 애 뱉더라면 남편한테 기원받을 뻔했대요. 그런 사생활은 안 나는 것이 좋아. 아무도 손 못 대요. 하느님도요. 이제 당신을 잃은 이상 어떻게 또 고생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보내겠어요? 술 먹고 실수한 거야. 명은 아니겠죠. 좋은데 시집 보내겠다고 공짜로 일을 부려먹는. 더럽단 말이에요. 정수는 오열합니다. 애 아버지한테 들었다. 내가 태중에 있다는 걸. 해역을 막으려다가 희생된 것도 들었다. 사람이라는 건 실수는 있다. 아저씨가 술김에 그만.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정수는 명자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명자는 아이 생각에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처럼 꽉 막힌 철장 앞에 오열을 토해냅니다. 감금당한 명자. 애를 떼버릴 땐 언제고 이젠 지려다도 안 봐. 평화롭게 보이는 정순의 집. 창밖에 명자를 본 정순의 딸이 비명을 지릅니다. 여자란 애 낳을 땐 이번엔 꼭 죽었구나 하고 생각해요. 세상에 남자가 애를 낳게 된다면은 아마 겁이 나서 대개가 자살을 할 거라고 말이야. 남자들은 걱정이니까. 남은 문제는 하나뿐. 자녀를 어떻게 우리 집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내보내나 하는 거예요. 날 굶겨준 그 쌤이에요. 사흘 동안 물 하나 안 줬어요.
명자가 정순이 낳은 아이를 어루만집니다. 무척 귀여우시겠어요. 내 애는 죽이고도 자기 애만 귀엽단 말이군요. 미친 소리 하는구나. 명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정순이 이를 막다가 아이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아이는 그만 죽고 맙니다. 내 일생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널 경찰에 넘겨야겠다.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이나 자식들은 또 한 번 죽은 목숨이에요. 이 일이 밖에 안 나가도록 부탁이나 해요. 그 대신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해줍시다. 난 애 아버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애를 또 가져볼게. 내 맘대로 해라. 여보, 당신 오늘 내 방에 와서 자요. 배고픔에 밥을 먹다가 억지 웃음을 웃는 명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요. 올라가줘요. 하자는 대로 해줘요. 명자와 동식은 그렇게 한 몸이 됩니다. 일어나 빨리. 외갓집에 가자. 이 집은 휴가집이야. 빨리. 해본 결과 칼에 찔린 것이 아니고 먼저 쥐약으로 독살돼 있었다고? 둘이 다 말이야? 남편과 식물을 미워한 나머지 쥐약을 먹여 죽여놓고 강도 살인을 가장하기 위해 명자는 진 소장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이봐, 우린 뒷조선 철저히 해. 초원에서 퍼진 소문을 알면 누구도 무서워서 안 둘걸. 그 전에 내가 아니야. 명자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명자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명자는 살기 위해 요강으로 진 소장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진 소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이가 죽인 거야. 동식은 피가 묻은 자신에게 놀랍니다. 명자는 전날 술 취한 동식에게 살인을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동식. 당신 술 취해서 뭘 하셨어요? 강도인지 몰라요. 당신이 죽였어요? 누가 죄를 씌운 것 같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내 차를 끌어들이지 마. 나도 끌어놓지 말아요. 당신이 시체를 처리해요. 우린 공범이야. 아무리 술이 취해도 알 것 같은데. 일단 명자와 동식은 사료배합실에 시체를 숨깁니다. 다음날 숨겨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찾은 명자와 동식. 누구야? 정순과 명자 서로를 보며 놀랍니다. 아니, 당신 낮부터 와 있었어요. 누구 짓이죠? 치워야 한다. 제가 합니다. 시체를 치울 건가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시체는 내가 치우겠어요. 같이 죄를 지렵니다. 설마 사료배합기에 시체를 넣은 걸까요? 배합기를 작동시키는 정순. 명자는 시체가 치워진 것에 놀랍니다. 사료배합기에 피를 보고 치를 떠는 명자. 오늘 아침 계란은 유난 크군. 어젯밤 먹이가 좋았던 모양이지. 먹이는 동물성이 최고야. 시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수는 사료배합기를 엽니다. 사료배합기로 시체를 처리한 것으로 확신이 든 명자 헛구역질을 합니다. 3일 빌딩 경희와의 성공의 암호였죠. 너 어떻게 됐니? 당장 미칠 것만 같아. 그년이 날 죽인다. 신경과민이야. 닭먹이가 돼. 이 편지 간직했다가 내가 죽거나 없어지거든 경찰에 내줘. 그녀는 꼭 나를 죽인다. 그녀는 내 함정에 걸려들 거야 말 거야. 명자가 쥐약으로 경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 병이면요 닭도 100마리나 죽인대요. 그분 잠이 안 온대요. 그래 수면제를 드렸더니 분량이 많았는지 잠을 깨지 않잖아요. 하마터면 실수로 죽일 뻔했어요. 명자와 정순의 몸싸움. 내가 닭먹이가 되기 전에 다 죽여요. 다 죽여. 쥐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옵니다. 명자가 꾸민 일이죠. 문 앞에 놓인 쥐에 놀라는 정순. 겁에 질린 정순은 쥐약들을 치웁니다. 명자의 웃음이 이젠 무섭습니다. 밥을 들고 오는 정순. 명자와 정순의 일이 바뀐 듯합니다. 내 속엔 사탕이 들어갔어. 바꿔 먹을까? 미친 듯 웃는 명자. 걸려들었어요. 내가 일부러 어젯밤 쥐약병에 독약을 섞고 설탕물을 집어넣었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에 화가 난 명자가 정순과 싸웁니다. 경찰에 고발한다. 살인죄야. 살인죄. 옆에 애를 경찰에 넣어놓고 나와의 관계를 끝장을 내잔 말이야. 모든 걸 백지로 돌리면 절 호적에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뭐든지 해주마. 내 아내만 다치지 말아다오. 이 여자는 이제 남이에요. 제가 당신을 뺏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내게 바친 거예요.
정수는 슬픔에 흐느껴옵니다. 모래사장에서 발견된 시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은 지갑 속에서 소장, 식모 속의 카드를 조사했더니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당신들 집이오. 죽은 진 소장은 소개한 직업 여성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고 정절을 요구한 일이 허다합니다. 약한 여자가 어떻게 코를 갈라 죽일 수 있을까요? 당신이요. 시체물에 꽂힌 빨간 사기 조각. 명자는 진 소장을 살해한 것이 들통날까봐 초조해합니다. 빨간 요강 어딨지? 아빠는 요강을 사용 안 해. 시체 들키게 내버렸더군요. 신원이 밝혀지라고 보이는데 버렸지. 형사들이 살해 도구를 찾기 위해 마당을 팝니다. 바로 옆을 파면 사교광이 나와요. 부인도 고랑새를 차겠어요? 내 차는 죄가 없다. 그래도 시체를 내가 버렸어. 내가 입을 열어요. 죄는 내가 쓴다. 부인도 형무서야. 우울 모드로 돌변하는 명자. 제가 죄를 쓸까요? 전 형무소에 가자는 건 아니에요. 당신과 같이 죽어서 천국에 가자는 거예요. 제가 영원히 모시자는 거지. 이 세상에서 안 되니까 저 세상에서요. 쥐약을 물에 탑니다. 명자와 동식은 서로에게 쥐약을 먹여줍니다. 막상 죽으려니 두려웠던 것일까요? 물 마시기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내 목숨은 소나기에 넣었으나 내 영혼까지는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당신 내 소나기는 못 빠져나가요. 내 유서를 어떻게 할 셈이냐? 부인 옆에 갈 필요는 없어요. 부인은 곧 사형대에 올라가 우리 뒤를 따를 거예요. 난 친구한테 편지를 줬어. 내가 죽거든 경찰에 편지를 내라고. 동식은 명자를 찌릅니다. 명자가 쓰러집니다. 동식은 마지막 힘을 내 정순에게 가려 합니다. 명자가 동식의 발목을 악착까지 잡고 늘어지지만 부인 정순에게 가는 동식을 막지 못합니다. 동식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명자 끝내 숨을 거둡니다. 명자한테 걸려들었어. 쥐약을 먹었어. 강도가 들어와서 식모와 나를 죽였다고 꿈이란 말이오. 우리 집 명예를 지켜. 명예를 지켜. 정수는 동식의 말대로 동식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경위는 정순의 말을 믿지 못한다며 오열합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푹 쉬고 새 기분으로 만납시다. 비 내리는 길에 주저앉은 정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입니다. 빗물에 떠내려가는 신발. 잡아보려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순이 진짜 잡으려 했던 것,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떠내려가 버린 신발처럼 허망함에 정순은 울부짖습니다. 친구를 잃은 경위, 한쪽 발로만 걷는 남편을 잃은 정순이 함께 걸어갑니다. 저 멀리 3일 빌딩이 보이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화녀는 서스펜스, 스릴러, 치정극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김기현 감독은 인물의 심리 묘사를 소품, 슬라이드 이미지로 메시지를 표현했고 영화의 극적 요소를 돋보이게 합니다. 당대 여심자국 배우 남궁원과 최무룡, 고홍미가 넘치는 전계연의 파격적인 연기. 특히 윤여정은 첫 스크린 데뷔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변해가는 팔색조 같은 연기와 대사톤이 하녀의 완성도를 높여줬습니다. 김기현 감독은 하녀, 화녀, 충녀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화녀는 1982년 감독 자신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천재 감독 김기영의 죽음도 그의 작품처럼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의 스크린 데뷔작 화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택구알.